네, 제21대 대선 기훈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기훈실의 이명진 간사입니다. 기훈실은 창립 초기부터 매 선거철이 되면은 한국교회와 교인 그리고 한국 사회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의 참여를 위한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 6월 3일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기훈실이 공명선거운동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훈실 공동대표이신 정병호 대표님께서 이번 공명선거운동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훈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해 이는 앞당겨진 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로 마감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선거를 총칼 없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선거 때가 되면 총칼과 같은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뿐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선거는 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다 꺼내놓고 가능한 해법을 돕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되 이를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치열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온신의 힘을 다해 전쟁을 하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에 의한 12.3 계엄은 그 불법이 너무나 명백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념이나 진영에 관계가 없이 한 마음으로 단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당이 여론을 옹호하며 탄핵을 방해하더니 이후에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 세력을 형성해 대치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위시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윤 대통령이 통치 기반이었던 검찰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엄에 대한 단절을 방해하고 내란을 이어가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이 땅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내팽개졌을 것 같은 불안감이 휩싸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판결로 인해 지금의 대통령 선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 선거에 쏟아야 정치적 에너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1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선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기초와 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헌법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사적인 욕망과 정치적 이념을 위해 이루는 것과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와 순복을 하지 않고 극단적 진영놀이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것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치러지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며 극단적 분열이 아닌 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른 합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와 역사 앞에서 이러한 제약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공명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에서 교회부터 선거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선거법을 지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번 선거가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회복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훈실 공동대표이신 이상민 변호사님께서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는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훈실 공동대표 이상민입니다.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기훈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한국교회에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유신 독재와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앞장서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손에 묻히고 집권한 독재자를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빛나는 역사는 본받아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각 영역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대한 발언은 부정확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은 독재와 폭력의 시대로 퇴보할 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히 하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한국 사회의 시민인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훈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전문위원이신 천윤석 변호사님께서 기독 시민은 갈등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섭시다를 주제로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세대여하고 목사들을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달째 전에 없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3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2번째이지만 이 정도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시작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후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대통령 구속 취소, 대통령 파면 결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국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요동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상식을 무너뜨렸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들은 사적,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가볍게 내팽겨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함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유명세를 탄 일부 목사들은 앞장서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광장에서 기독교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 구호를 외치는 집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집회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관용 대신 독선과 불통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다를 때에는 서로를 설득하고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해진 룰에 따라 전체의 의견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폭력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사랑과 관용은 우리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대감에 찬 거친 언사, 상대방을 척결하겠다는 공격적인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민주시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렁으로 빠져갈 때 오히려 더욱 수렁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낸 고마운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부정의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출발점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청해 듣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마지막 단어만 3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 준수하자! 기독시민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윤실 김연아 사무처장님께서 TPV 캠페인에 대한 설명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윤실 사무처장 김현아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은 한국 사회의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 한국교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며 기독 시민들의 책임있는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창립 초기부터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전국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과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고 우리 공동체 불신과 분열로 여전히 큰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선거를 앞두고 깊은 소통과 이해, 간절한 기도, 신중한 투표를 돕기 위해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시민들은 토크, 프레이, 보트 소책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인데요. 네, 8쪽으로 된 이 소책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토크 파트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 주권과 권력, 후보와 선택, 한국 사회 당면 과제, 교회와 공동체 등 5개 영역에 대한 토론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질문과 대화를 생각해보며 성찰과 분별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원칙은 무엇이지? 다양한 의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 파트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각자의 고백과 소망, 또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도를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트 파트에서는 대통령으로 나온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 항목들을 통해서 국가 수반으로서의 비전과 역량, 그간의 공적과 주요 공약, 또 약자와 불의에 대한 태도, 도덕성 등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시즌에 이러한 대화와 또 기도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평가들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제도, 정책, 인물들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독 시민들의 바람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숙고함으로써 건강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또 상과 소통의 힘을 기르고 시민의 역량으로 이 사회를 또 정치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교회 성숙한 기독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에 동참하여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민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훈실 윤동혁 간사님께서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훈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은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첨예한 이념 갈등과 한국교회의 편향적 정치 세력화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한국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직과 감사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선거법을 지키는 교회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교회에 제공합니다. 기훈실이 지금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리해온 교회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에 이번 21대 대선의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 반영해 정리하고 이를 포스터로 제작해 기훈실 회원교회와 관심교회 등 총 350여 교회로 발송해 활용토록 합니다. 해당 포스터는 기훈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내용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SNS와 뉴스레터 등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교회와 기독인들이 바른 선거법에 대해 이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명선거 모니터링단 운용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주요 교회 예배와 설교, 광고를 모니터링해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10명 내외의 모니터링단이 감시 활동을 합니다. 특히 교회 내 직무를 이용해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언급을 하거나 비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선거법에 조촉되는 상황이 모니터링될 경우 해당 교회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앞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은 자유롭게 저희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정명호 대표님께 이번 아까 취지문 한번 읽어주셨지만 좀 방송용으로 간략하게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빨리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한국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비상계엄이 상한 가운데서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옹호하고 또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또 한국교회, 한국 전체 사회를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훈실은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캠페인과 더불어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투표하는 캠페인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주실 기자님 계시면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10,000개 가까이 교회가 되는데 10분이면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주요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대형교회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니터링단이 이번이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이제 그 전에도 진행했었는데 그때 주요 교회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교회 중에 그 이제 그 특이사항이 없었던 교회들을 제외하고 특이사항이 있었던 교회와 그리고 이번 이제 그 계엄과 탄핵을 진행하면서 이제 두드러졌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에 지원해 주신 분들 중에 그 자기가 희망하는 이 교회를 모니터링하고 싶다라고 지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기독신문 현서혁 기자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준수와 공명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이 마련됐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취지에 앞서서 과연 한국교회가 공명선거 운동과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한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준수라는 게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교회에 관련된 조항은 아주 하나의 조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라, 또 뽑지 말아라 이러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데 사실은 한국 교회 내에서 아직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도 공직선거법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명확하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선거운동하는 걸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아니냐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하게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인들에 대해서 목회자라든지 또는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공직선거법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헌법재판소도 그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실까요? 혹시 지금까지 이제 공명선거운동 하시면서 적발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조금 주의 깊게 공유하실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재판에도 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라,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이런 것을 강단에서 소슴 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그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든지 들으면은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지, 어떤 정당을 지칭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에서 펴낸 그 사례집에도 보면은 그렇게 처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또 기도할 때 이런 것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질문 주실 기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슬라이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기 전에 아까 외쳤던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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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시민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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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자회견 자료와 TVB 캠페인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관련 자료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